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살고 밤이 되면 또 잠들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지만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정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올랐다가 이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여정의 시작.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한 그 감정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막막함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년이라는 시간이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융은 인간의 삶을 두 개의 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호는 상승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바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개는 40대 중반쯤 그 달리기가 멈춥니다. 목표에 도달했는데도 공허하거나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미 지쳐버리거나, 이때 우리는 두 번째 호의 입구에 서게 됩니다. 하강의 시간. 하지만 이 하강은 추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바깥 세상에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이제 안으로 돌리는 시간.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나, 온전한 나, 분열되지 않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입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모든 것들과 마주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에 찾아오는 이 막막함은 사실 영혼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 배우자가 바라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그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정작 진짜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융은 이런 상태를 페르소나에 갇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페르소나는 가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쓰는 사회적 얼굴. 물론 이 가면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과 진짜 나를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 생깁니다. 가면을 쓴 채로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어느새 가면이 얼굴에 달라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중년의 위기는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진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젊었을 때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이 질문들이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페르소나 뒤에는 그림자가 살고 있습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의 모든 부분입니다. 약함, 비겁함, 이기심, 질투, 분노.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평생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될까봐. 그런데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는 한 당신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고.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 깊숙이 숨어들고 더 기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이유 없는 분노,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만성적인 피로.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년은 그림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어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포함된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반쪽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첫걸음은 인정입니다. 내게도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때때로 화가 나는 것, 질투를 느끼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압하거나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융근 투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봅니다. 내가 억압한 분노는 타인의 얼굴로 나타나고 내가 부정한 약함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거부된 부분입니다. 중년이 되어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타인에 대한 분노가 자기 이해로 바뀌고 비난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완벽한 척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안에는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금으로의 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연금술에서 납을 금으로 바꾸듯이 우리는 그림자를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억압된 감정 뒤에는 억압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생 분노를 억눌러 왔다면 그 분노 안에는 경계를 긋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슬픔을 피해왔다면 그 슬픔 안에는 깊이 느끼는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욕망을 부정해왔다면 그 욕망 안에는 삶을 향한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중년은 이 보물들을 꺼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더 이상 사회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는 시간.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당신 자신의 슬픔을 느끼고 당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숙한 방식으로.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감정을 마구 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욱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융근 남성 안에는 여성적 요소가 있고 여성 안에는 남성적 요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성 안의 여성적 요소를 아니마라고 불렀고 여성 안의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중년은 이 반대 성향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남성들은 평생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취약함을 숨기고 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 강함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부드러워질 수 있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느낄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아니마와의 만남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성들은 평생 돌보는 역할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루고 늘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이제 그들은 단호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그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니무스와의 만남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년의 재탄생은 이 내면의 결혼에서 시작됩니다. 남성과 여성, 강함과 부드러움, 이성과 감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강한 문화입니다. 효도해야 하는 자식, 헌신해야 하는 부모, 성공해야 하는 직장인. 이 모든 역할들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욱 복잡한 역할의 그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희생적인 엄마, 능력 있는 직장인, 아름다운 아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중년이 되면 여기에 또 다른 역할이 추가됩니다. 늙어가는 부모를 돌보는 딸,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는 엄마, 갱년기를 조용히 견디는 여자. 이 모든 역할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융의 개성화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역할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기.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타인에게 진짜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이고 그 의무는 결국 원망으로 변합니다. 중년은 이 역할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역할은 수행하되 역할에 갇히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무의식은 융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밑에는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무의식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 억압한 감정, 인정하지 못한 욕망뿐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않은 가능성, 발견되지 않은 재능, 알려지지 않은 지혜가 모두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중년은 무의식과 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융은 여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꿈을 기록하는 것, 상상을 펼치는 것, 예술적 표현을 하는 것, 특히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외면했던 진실을 밤에는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중년에 찾아오는 반복적인 꿈들을 주목해 보세요. 쫓기는 꿈, 길을 잃는 꿈, 날아오르는 꿈. 이 모든 것들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당신은 자신의 깊은 곳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중년의 재탄생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나선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만납니다. 하지만 매번 조금씩 다른 높이에서 만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중년에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더 많은 경험을 쌓았고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처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빠르게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씩 자신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재탄생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이 있습니다. 진짜 당신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존재하는 당신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행동하는 당신이.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자기 실현입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재탄생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허락이 됩니다. 너도 진짜 너로 살아도 된다는. 중년의 재탄생은 외로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만 마주할 수 있고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만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깊은 층의 무의식. 거기에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랑과 상실, 빛과 어둠. 당신이 중년에 경험하는 혼란과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당신을 돕습니다. 책을 통해, 예술을 통해, 신화를 통해. 융 자신도 중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38배 나이에 깊은 내면의 혼란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의식과 대면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은 바로 그 여정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도 수많은 사람들의 여정이 축적된 지혜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긴 인류의 여정 속 한 사람으로서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하루 중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어떤 순간에 가장 나다웠는가? 어떤 순간에 가면을 쓰고 있었는가? 주말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아무 쓸모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일, 그림 그리기, 산책하기, 음악 듣기, 글쓰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평생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다독일 시간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변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아침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시간이라고. 젊었을 때의 목표는 성공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목표는 의미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존재하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지는 것. 이 전환을 받아들일 때 중년은 위기에서 기회로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진실해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년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시 태어납니다. 더 작지만 더 단단한 자아로, 더 약하지만 더 유연한 존재로, 더 늙었지만 더 살아있는 영혼으로. 중년의 재탄생 후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목적이 생깁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입니다. 윤군 이것을 삶의 두 번째 과제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세상에서 자리를 찾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과제는 자기 자신에게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여정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누군가는 더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주변에 평화를 줍니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어둠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입니다. 나이로 만들어진 어른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으로 만들어진 어른.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변화가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재탄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융의 개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당신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온전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더 진실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늘 불편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는 고통입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올 때의 고통처럼, 나비가 번데기를 벗어날 때의 고통처럼, 중년의 재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오래된 껍질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존재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 익숙한 역할, 편안한 정체성. 하지만 당신이 얻는 것은 훨씬 더 귀중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진짜 당신, 온전한 당신, 분열되지 않은 당신. 중년이라는 시간은 선물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운 포장지에 쌓여 있을지라도 이 시간을 거부하지 마세요. 젊음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 시간이 주는 기회를 받아들이세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 융은 평생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그가 남긴 지혜는 단순합니다. 자신을 알라, 자신을 받아들이라, 자신과 화해하라. 이 세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중년은 위기가 아니라 변화가 될 것입니다. 추락이 아니라 상승이 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내가 진짜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막막함, 공허함, 혼란은 모두 정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새롭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영혼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삶으로, 온전한 존재로, 의미 있는 여정으로 이 부름에 응답하세요.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 걸음만 내디디세요.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었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융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길의 끝에는 당신이 평생 찾아온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바로 당신 자신이. 중년의 재탄생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정직하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가세요.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완전했다는 것을, 다만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